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데요.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또 중국의 지난번에 선전에 의해서 상하이를 봉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데 초반 흐름들은 사실 악재를 지금 다 딛고 가고요. 지난번에 선전이 봉쇄됐기 때문에 악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하지만 중국 증시 출발하는 걸 좀 봐야죠. 지난번에도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여파를 좀 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간다. 그렇지만 이전과 달리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봉쇄에 따른 전체 영향보다 어디가 수혜주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찾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여파들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2,800선까지 상승 가능성들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좀 주춤한 거죠. 영향이 0.5%,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네요. 코스피는 2,710선, 코스닥은 920선에서 움직입니다. 예, 결국은 변동성은 있지만 종목 차별화다.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이번 주도 핵심 포인트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악재를 조금 소화하거나 혹은 개별 종목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래서 악재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최근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도 더 어려운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종목에 대한 시선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잠금 해제. 오늘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과 좀 몇 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의 근거가 확실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 그냥 테마성으로 끝날 이슈인가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자재주인데요. 중소형 건설주, 건자재주 강세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시간 외에서부터 쭉 오르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윤 당선인 재건축, 건자재 쪽에 모멘텀이 될 만한 발언을 꺼내놓으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 지금 출발 대비해서 좀 줄이곤 있습니다만 어찌 보시는지? 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의 특징은 세금 문제와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된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재건축 관련된 약간의 규제 완화 부분인데 구조 안정성 부분들을 만약에 50%에서 30%까지 내리게 된다면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들은 상당히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이전 정부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되던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50%까지 구조 안정성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다소 강화되면서 최종 통과가 좀 어려운 단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구조 안정성 부분들을 3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환경 부분들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게 된다면 아마 재건축 단지들의 통과 여부가 상당히 좀 더 수월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공급 쪽으로 좀 더 선회를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아직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법안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갈 텐데 국토부 내부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법안 이런 부분들을 좀 자치적으로 부분을 바꾼다면 국토부 내부적인 규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조 안정 부분을 충분히 법안 통과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다만 이제 구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폐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안 통과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한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합원 양도에 대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그러니까 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진단을 끝내자마자 이제
양도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보완 업체가 있겠지만 네. 뭐 최근에 아무튼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다소 좀 들썩이거나 물량이 좀 다소 줄면서 호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 완화가 결국은 건설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건자재나 인테리어 쪽도 역시나 뭐 기대감이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과연 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중소형사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면 탑5 들어가는 어떤 상위 클래스의 브랜드를 갖고 싶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삼성 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DL-ENC 같은 탑 클래스의 어떤 뭐 중소 건설사보다는 탑 클래스의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사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혜는 오히려 대형사,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대형사, GS건설 같은 대형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뭐 이런 부분들 인테리어 쪽은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건자재 쪽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건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부분들은 건자재가 과연 막 좋을까? 왜냐하면 원자재가 워낙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가격 전가가 또 원자재 관련된 어떻게 인테리어 관련된 업체들이 가격 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주가가 이 부분 때문에 호재로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좀 실익을 좀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지 주가가 올라갈 만큼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다소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지금 한 56분간의 변동성만 놓고 봐도 건자재주가 상당합니다. NX, 현대, 리바티, 이건산업, 한샘 등의 종목들이 모두 장 출발 대비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 나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꼭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미국이나 뭐 국내에서나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좀 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이다. 뭐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비덴트 등의 종목들도 오늘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물론 이쪽도 상승분 오늘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로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3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4만 5천 달러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거의 4만 5천 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좀 올라왔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스위프트 관련해서 지금 달러 거래를 결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된 법제를 좀 합법화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상화폐 쪽은 방향성 가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좀 더 강력하게 합법화하면서 뭔가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국 등을 포함한 제재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은 결국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페드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CBDC 관련된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쪽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C는 결국은 세금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상화폐 쪽으로 가면 탈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CBDC로 가면서 탈세를 좀 더 막고 세금을 좀 더 명확하게 걷는다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이제 음지에 있는 어떤 개인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 뱅크,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가 없는 개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뭐 지원금을 줄 때 뱅크 어카운트가 없는 개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쪽으로 어떤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화폐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정책의 일부의 어떤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제 투명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CBDC가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다소 조금은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테마로 올라가고 뭐 시장이 물론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도 올라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의 어떤 트렌드로 보면 3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정도의 이 박스권 분위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4만 5천 달러 뚫기가 만만치 않은 가격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보시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 중심의 CBDC 관련된 정책도 어떻게 더 강화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볼게요. K옥션과 서울옥션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FT 자체가 모멘텀을 받아서 이들이 간다라고 하기엔 다른 NFT 관련한 산업들이 조금 약한 상황인데 왜죠? 이 두 업체 왜 이렇게 요즘 괜찮아요? 자, 우리가 NFT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산업에서 쓰입니다. 뭐 스포츠 포함해서 게임, 그다음에 미술, 경매 뭐 이런 다 쓰이는데요. 네. 엔터도 쓰이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릴라 사진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1억 한다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만만치 않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NFT 시장은 최근에 보면은 거의 엔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경매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NFT는 좀 아니지만은 사실은 미술 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탈세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약간 세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약간의 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네. 시장으로 생각됐던 것이 최근에 대중화되고 있고 일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원작은 너무 비싸서 못 사더라도 서울 옥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베이커리 같은 원작을 한정적으로 한 100장 정도만 이렇게 프린트 베이커리로 해서 순본을 먹여가지고 약간 좀 희소성을 주고 우리가 원작 오리지널 못 사더라도 거의 거기에 준하는 프린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좀 나아가서 이제 NFT로 약간 좀 디지털화해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미술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뭐 그림 하나 가지고 아니면 뭐 걸그룹의 어떤 뭐 초상화 하나 가지고 이거 1억 2억에 판다. 이건 약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미술 시장은 상당히 그 희소성이라든지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음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NFT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NFT를 위한 음원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희소성 그리고 발행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지널 관련된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팬덤 문화 때문에 컨텐츠 관련 쪽은 충분히 팬덤 문화 쪽은 NFT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NFT가 어떻게 가느냐의 부분들은 산업에 따라 조금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매 시장이라는 쪽은 미술 시장이 워낙 지금 핫하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 경매 시장에서도 한국의 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 다 뭐 관심이 없다가 뭐 50억, 100억에 팔리기 시작하는 시장이 몇 년 전부터 열렸습니다. 네. 소더비 중심의 홍콩 시장이 이제 뭐 옥션 부분들 국내 옥션도 나가서 홍콩 시장에서 경매를 했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국 작품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NFT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 전략을 조금 살펴봤고요. 다만 지금 출발 대비 시장 변동 확대됩니다. 종목 대응 역시나 조금 더 압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부장님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비수기에도 조용히 강하다. 조용하지 않아요. 지금 10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네. 절대 조용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 비수기에도 견조하다. 이녹스 첨단 소재 하면은 뭐 OLED 소재 쪽 이렇게 해서 많이들 거론을 하는데 네. 보통 이 시기가 비수기인 거예요? 네, 보통 뭐 IT 부품이나 이쪽은 4분기가 좀 집중되고요. 1분기는 새로운 라인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비수기인데 뭐 1분기나 2분기 초 정도에 나갈 물량들이 보통 4분기에 집중해서 부품들이 나가기 때문에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분기가 대부분 다 좀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 OLED가 핫하냐면 삼성이 QD OLED TV를 발매를 하겠다.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먼저 나가게 되죠. 빠르면 4월부터 나가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난부터예요. 왜냐면은 올해 연내에 QD OLED TV가 삼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 지금 물건이 만들어냈죠. 소니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이제 발매를 합니다만 그보다 한 2달 정도 빨리 이제 TV를 판매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TV 판매가 글로벌리 4천만 대 정도를 팝니다. 근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월 캐파가 한 3만 장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QD OLED TV 같은 경우에 약 50만 대 정도가 나갈 걸로 보이고 내년에는 100만 대 정도 나갑니다. 근데 과거 2016년도에 LG가 OLED TV를 팔았을 때 한 해에 70만 대 정도 팔았고요. 지금은 뭐 400~500만 대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한 50만 대 정도가 삼성이 한다면 적은 물량은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4천만 대 정도 팔고 있는 시장에서 만약에
삼성이 뭐 50만 대, 100만 대 정도밖에 안 파는 OLED다 그러면 이게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물량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 문제라든지 그다음 캐파 문제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월 3만 장 캐파 가지고 이게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LCD 가격이 빠지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수익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WOLED를 삼성에 줄 수도 있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도 이걸 갖고 올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윈윈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부에서는 4월 정도부터는 연 한 100만 장에서 150만 장 정도를 WOLED를 갖고 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모바일로 OLED가 한 연간 4억 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00만 대 정도 팔게 되면 약 3억 대 정도의 모바일 OLED의 효과가 납니다. 그 TV가 100만 대 정도 팔리면. 근데 이게 한 300만 대, 500만 대 정도는 향후에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게 거의 뭐 15억 대 정도의 모바일 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연간 모바일 쪽은 4억 대 정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수요가 이제 OLED 쪽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재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장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한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WOLED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삼성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종목도 이제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겠죠. P&H 테크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급하게 조금 올랐기 때문에 네. 다소 눌림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250억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시장 전망 대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4분기보다는 조금 처집니다만 비수기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8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1% 이상이나 증가한 1,270억까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작입니다. 대부분 다 QD OLED 관련된 시장이 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OLED TV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폴더블 관련된 부분도 새로운 시장으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 동력까지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현재 주가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성장에 대한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목표 라인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최근에 뭐 연일 계속 올라서 약간 눌림목이 필요합니다. 네. 뭐 5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눌림목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가격일 것 같고요. 상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53,100원입니다. 눌림목 올 경우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상단 목표가 6만 5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탄력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군이네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가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10거래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만만치 않아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9거래 연속해서 오늘 빨간불입니다. AI와 중고차에서도 수혜가 온다. 첫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사실 워닝 머티리얼즈 자체는 반도체 특수가스 쪽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AI와 뭐 여러 사업이 거론되고 있네요. 예. 뭐 자막이 조금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AI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요. 약간 자막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사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매출액이 지난번에는 900억대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136억대였는데요. 매출액이 975억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36억에서 156억으로 추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희귀가스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F2 믹스 등 전통적인 특수각세 물량 증가가 고려되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통상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혜가 적어도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혜들이 지금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러시아의 제재를 바로 풀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전한다고 해서 바로 만약에 제재를 풀어버린다면 누구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싶겠죠. 전쟁했다 전쟁
해버리면 제재가 풀리니까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제재들이 빨리 풀리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전쟁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당분간은 제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귀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 1월 기준에 수입가스 가격을 100으로 가정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 네온가스나 크립톤가스, 그다음에 제논가스 가격이 지금 올해 2월 기준으로 2년 만에 거의 6배 내지 2배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렇게 6배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이슈에 이어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속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병목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매출도 1분기 수준과 유사한 980억까지 매출이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들면 다소 전쟁 관련된 이슈가 완화되면서 매출단이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우려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만 차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가 쉽게 그렇게 빨리 제재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증창용 가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매출이 확 꺾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 가스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가스의 매출이 급증하면 전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가스 종류도 되게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가스의 매출이 전사 실적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닝 머티리얼즈는 안정적으로 일단 매출이 계속적으로 갈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에 조금 국한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 말을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보다 이 캐펙스 증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워닝 머티리얼즈의 모습은 삼성전자 캐펙스와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되는 그림을 매출을 이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800억대 정도까지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 매출이 3,100억 정도였기 때문에 매출 추정치 대비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특수 가스뿐만 아니라 OLED, LCD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등도 생산을 하고 있는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특정한 가스 외에 좀 다양한 품목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특정 가스 영향력 이 포인트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러시아 제재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 종목의 상승 포인트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조금만 더 자세히 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와서 이 부분도 마냥 따라 사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온다면 센티적으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혜주로 일단 보고 있는 분위기라 센티적으로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눌림목 구간은 5일선까지 보더라 하더라도 35,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눌려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을 준다면은 45,000원 정도까지 1차 가격 갈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45,000원의 목표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해서 연일 올라가고 있는 두 종목을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